애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8월 5일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PCL. 제가 여러분이 하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PCL의 2분기 실적을 긴급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왜냐, 특히 또 PCL이 장 마감, 8월 17일 마감은 실적 공시했는데요. 예상보다 못하다 이래서 10% 하한가로 들어가고요. 거래량이 15만 주 정도 됐는데요. 자, 잔량도 한 15만 주 됐습니다. 자, 2분기 실제 과연 어떨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려면요. 제가 제 카페에다가요. 긴급 업데이트도 했습니다. 자, PCL 리포트도 업데이트 했는데요. 그래서 5분만 여러분 시간 내셔가지고 살펴보시면 기업 내용이 어떻다 하는 걸 알고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시면요.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이 없을 겁니다. 알수록 수익 나는 게 가깝다. 자, 5분만 시간 내시라 하는 의미였어요. 자, 결과적으로 결론은 의외죠. 저는 긍정적 관찰. 지난번보다 의견을 좀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오상 헬스케어는 정말 잘했더라고요. 매출 1399억, 영업이익 1112억. 오상 헬스케어가 이번 진단키트 때 아주 A급, 특 A급 실적이고요. 제가 보면 시젠하고 PCL 정도가 견조하게 한 학점을 주면 오상 헬스케어 A 플러스 주면요. 시젠과 PCL은 한 A 마이너스 정도. 자, 제가 그 판단하는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가장 큰 2분기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이 208억이다. 2분기는 208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100, 요걸 가지고 왜 이렇지? 우리가 4월부터 6월까지 공시된 매출만 해도 400억이 넘는데 이건 또 뭐야? 이래서 하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부에 있다가 장 끝나고 이제 주말 전이니까 외부에 있다가 좀 의외다 공시를 한 게 있는데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PCL을 보면요. 자, 이게 이제 공시된 재무제표인데요. 그래, 회사가 제가 볼 때 좀 늦게 좀 올렸으면 장 시간 내에 거래 끝나고 올렸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 PCL을 보니까요. 갑자기 부채 항목 중에서 기타 유동 부채가 갑자기 확 늘었죠. 217억으로. 이게 확 늘었습니다. 뭐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석 사항에 들어간 기타 유동 부채 항목을 한번 볼까요? 네, 기타 유동 부채 보니까 선수금이었군요. 그게 나머지 숫자가 비는 숫자가 선수금으로 반영돼 선수금으로 뭐냐 돈은 받았습니다. 아직 물건을 안 보낸 거죠. 결국 이거는 다른 회사들은 진단키트는 이런 선수금 항목이 없었는데 살펴보니까요. 이 PCL은 결국 이거를 매출로 봐줘야 됩니다. 매출로. 돈은 들어왔으니까요. 물건 안 받아가면 지 탓이지 돈 띄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217억을 합해야 2분기 매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3분기로 2월 됐으니까요. 3분기는 이미 217원 하고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대충 계산하더라도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62%니까요. 영업이익률 62%를 217억에다가 영업이익률 62% 하면 여기 134억이 더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29억보다 134억 하면 2분기에 한 263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은 뭐 좀 치면 랩지노믹스나 보다 더 낫다. 랩지노믹스 정도는 되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랩지노믹스 실적만 보면 랩지노믹스와 수젠텍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회사 강점은 뭡니까 하면요. 우리가 진단키트가 일단 크게는 세 개 보십시오. 항원 진단키트. 이거는 감염 여부를 간단히 알아보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는
PCR이죠. 이건 유전자 정보, 이건 정확하게, 이것도 정확하게 한다 할까요? 비교적. 그러니까 이렇게만,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드라이브 스루 같은 데서 우선 항원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 너 확실히 해봐. PCR 해가지고 양성이네, 그럼 너는 감염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항체 진단 키트는 뭡니까? 감염돼가지고 한참 지나서 몸에 항체가 생겼느냐? 결국 항체 진단 키트는 이제는 뭐 치료가 다 끝나서 너 이제 치료 끝났어, 오케이야. 항체 진단 키트 해보고 중화 항체 생겼네, 오케이, 너는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후에.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항체 진단 키트나 PCR 하는 데는 많습니다. 근데 항원 진단 키트 하는 데는 국내 지금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된다. 지금 이제 물론 항원 진단 키트 이제 서서히 늘지만요. 결국은 이 집은 일찌감치 항원 진단 키트를 세계 최초로 해서 항원 진단 키트를 미리 한 게 이게 굉장히 덕을 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모로코 이런 데는 지금 장비도 없고 PCR 장비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데 우선 항원 진단 키트라도 해서 감염 여부를 일단이라도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그래서 일찌감치 이 부분이 이 회사의 1차 장점이다. 항원 진단 키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 제 카페에서 제 카페 네이버에서 하태민 치면 다 나옵니다. 제 카페 유튜브 다 나오니까요. 그거 보시고요. 리포트는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이 회사 장점은 두 번째 본 게 저는 그렇습니다. 대표 역량을 좀 봐야 되겠구나.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참 회사의 영업력, 대응력에 따라 너무 큰 편차가 나니까. 근데 김소연 대표는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즉 뭐 박사 학위가 얼마나 뭐 이것보다는 결국 이 영어권이 되다 보니까 이 그런 얘기가 인터뷰 많이 나요. 김소연 대표가 직접 외국 회사와 그 화상회의.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코넬 대학 에이즈 바이러스거든요. 원래 바이러스로 몸에 생기는 병이 에이즈, 감기, 지금 코로나처럼 감기, 간염, 이 세 가지는 바이러스로 생깁니다. 참 이건 약이 없습니다. 솔직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모로코 대사하고 뭐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잘 알죠. 영어도 되고 그러면 훨씬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 회사는 주로 각국 정부와 고객이 많다. 이러면 그 고객의 질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공시 내용이 다른 회사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김소연 대표가 영어도 잘하고 바이러스 전문가고 해서 강점이 많구나. 그래서 항체 진단 키트도 먼저 했는데 이런 장점이 있구나. 또 하나는요. 이 회사의 기본 강점인데요. 자, 솔게일이란 기술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솔게일이란 기술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3차원 진단, 그래서 바이오 구조물을 막 이렇게 3차원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단백질을 가둬놓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뚝 공간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2차원하고 붙어있는 2차원하고 달라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민감도, 정확도, 여기 있죠. 민감도. 그 다음에 민감도라는 거는 그 걸린 사람을 환자라고 판별하는 거. 그 다음에 특이도라는 건 아닌 걸 아닌 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게 상대적으로 더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항원 진단 키트가 정확성이 떨어져서 잘 안 썼는데 이 솔게 기술이 그런 걸 보완해서 결국 이렇게 되면 뭡니까? 지금 2차원 진단 기술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1%, 5% 이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 항원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럼 돈이 많이 돼요. 항체를 많이 써야죠. 많이 써야 뭐 인해 전술이랑 마찬가지죠. 많이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응률이 60%나 되기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 이 회사 이게 또 장점이다. 또 하나가요. 제가 볼 때는 혈액선별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훨씬 큰 시장으로 보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헌혈을 하잖아요. 헌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에이즈냐, 간염이 있느냐, 매독이냐, 아니 T세포 백혈기이냐, 이거 감염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수혈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이
이 선별 시스템은요, 에버트가 세계적 회사죠. 에버트가 꽉 잡고 있습니다. 기계, 시약, 기계 깔아놓으면 계속 검사할 때마다 시약을 하는데 헌혈 시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연간 시장이 30조나 됩니다. 75%를 에버트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나기 전에는요, 이 진단 시스템은요, 에버트, 지멘스 뭐 이런 데서 꽉 쥐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우리가 변방에 있던 우리나라가 진입하는 기회인데 됐는데요. 어쨌거나 이것도 혈액 선별기 시장이 이런데 하이수라고 해서 여기도 우리 선별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게 인체에 쓰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게 쭉 퍼지면 큰일이니까 샘플 5천 개를 해서 다 100% 정확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는 이 5개를 동시에 하는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지금 에보트 제품도 각기 한 개씩 한 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독일에서도 받았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안 쓰입니까? 이 반도체랑 똑같아요.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일본 제품 쓰죠. 왜? 그거 하나 잘못 바꿨다가 수율이 1%라도 떨어지면 조단위 돈이 날아가는데 담당자가 함부로 바꾸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에이즈 혈액 잘못 수혈했다 이런 나오면 언론에 크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잘 안 바꿉니다. 기존에 쓰는 거 쓰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우리 반도체 장비, 소재 장비 국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어떻습니까? 이제 K바이오다. K방역이다. 세계로 나가 정부가 엄청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회사가 국책과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2016년에 식약처로부터 받았는데요. 허가 받았는데 올해 말까지 해서 외국 제품하고 비성능 비교 평가를 합니다. 야, 성능에서 국책과제로 야, 똑같이 여기가 만만치 않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또 하나가요. 혈액선별지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도 84억이나 이게 1차입니다. 1차. 2차 또 들어가는데요. 올해 끝나면 2차 들어가는데 여기도 수젠텍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우선 독일까지 해서 하는데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야 근데 네 나라 안 쓰잖아. 꼭 원자력하고 가깝죠.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 하면서 다른 나라 하라고 하면 합니까? 마찬가지죠. 야 니들 그래 좋다면서 인정. 근데 너희 나라도 안 쓰는데 우리나라보다 쓰라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지난 2분기 6월로 저는 예상됩니다만 한마음혈액원에서 한 대 썼습니다. 조달청이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 이게 이제 정부의 지원 아닙니까? 이게 정부의 지원이죠. 이게 소재 국산화나 장비 국산화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의 장비 국산화. 그런데 한마음 혈액원은 우리나라는 뭡니까? 대한적십자사가 95%입니다. 혈액은 대한적십자 95%인데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에 입찰에 못 들어갔어요. 조건을 까도록 외산에 유리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내무 외산만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볼멘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8월 14일 날 드디어 조달청 납품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적십자사라고 조달청에 보면 대한적십자사라고 나와 있진 않은데요. 대한적십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적십자사에 한 대 들어갔지만 한 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면 어떻게 시약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크게 확보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써서 문제 없으면 독일도 우리가 허가를 받았으니까 다른 나라도 공급할 여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혈액선별시장 진입행 사실 이게 더 큰 재료로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긍정적 관찰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는 물론 시젠, 오상 헬스케어 이런 종목이 코로나19 진단키트 부분잖아요. 독보적인 지금 성과를 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엔
혈액선별 시장 이게 훨씬 매력 있는 분야가 아니냐. 결국 이 회사에 대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너희들 코로나 만약에 이제 끝나면 어떡할래? 하면 다른 회사들은 좀 대답이 궁색한데 여기는 우리는 혈액선별 시장이 더 커.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시약이 훨씬 더 커. 이미 국내에 이 2대 이제 설치하고 점점 확대될 거야. 이게 논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어떻습니까? 자,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PCL의 시가총액이 지금 2,200억이네요. 그러면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게 수젠텍보다는 진단키트로만 보면 나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수젠텍이 4,200억이니까 진단키트 실적으로도 밀리지는 않아. 그런데 혈액 선별 시스템 이거는 14일 날 조달청 입찰 공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얘를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님이나 아시지 딴 사람 잘 모릅니다. 8월 14일 날 2시 넘어서 조달청 공고가 낙찰 공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월 18일 날 개장하면 뭐 약세 출발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약세 출발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일단 10% 한가 떨어졌지만요. 근데 저는 지금 시총 한 2,300억 선이면 굳이 마이너스에 팔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2라운드, 상반기에는 사실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거든요. 진단키트는 너무 갑자기 몰랐는데요. 하반기부터는 PCL는 항체 진단키트부터 강점이 있구나. 대표가 그런 강점이 있구나. 또 추가적인 제품이 이런 거 있구나. 서서히 이제 옥석 구별이 되리라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PCL은 제가 볼 때는 진단키트 업체 중에는 좀 매력도가 상위권 주식으로 저는 해석이 돼서 굳이 뭐 월요일 날 만약에 물리신 분이 있다면 손해보면서 팔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비중이 한 20% 이하다 하면요. 조금 느긋하게 길게 혈액선별 시장 뉴스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좀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알수록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곁에는 제가 있다. 제가 알고 있는 하태민이 있다. 앞으로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보시고요. 고맙습니다.